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미국채 금리가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10년물 금리가 1.3%를 깨고 내려온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우려까지 더해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각국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4번째 긴급 사태를 발표했고요.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와중에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WTI 유가는 전일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 그리고 샵 0082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이제 또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달력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마스터들의 해안이 담긴 이 달력으로 성공 투자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검색하시면요.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마스터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큰 이슈들이 한 2가지 있었고요. 많은 혼조석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크게 있었던 FOMC 의사락 공개와 오펙 합의 지연에 대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 주 다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서 다음 주의 방향성까지 잡아보는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드도치님과 시장 얘기와 함께 다음 주장 예측까지 조금 더 더해질 예정인데요. 현재 시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공포가 재부상했습니다. 골드는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 하락에도 안전자산 선호도 확산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일은 석유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오펙 플러스 감산량 합의 불확실성에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 보였습니다. 유로 FX는 22일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주장에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나스닥에 제가 이슈를 오늘 또 들고 와 봤습니다. 외신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의 외신 제목은요. Are FOMC minutes a confirmation of Fed's hawkish shift라는 제목입니다.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는데 연준의 매파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FOMC 의사록은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연준의 비둘기파 측은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일시적이면서 멀지 않는 미래에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매파 측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예측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위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록 연준이 기존대로 온건한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매파적 입장으로서의 변화가 실재한다는 존재를 시사하겠죠. 따라서 비록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가 연준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여기 기사에서 보면 The normalization of the U.S. monetary policy has begun 이란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 통화 정책의 정상화로 가는 방향성은 시작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더 깊은 얘기 나눌 거고요. 일단 저희 나스닥 시세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01% 빠진 14,7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투자 전략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으로 들어주셨어요, 마스터님. 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현 시간에서는 조금 관망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나요? 차트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하는 말로 가두리다, 갇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 좀 갇혀 있다. 이 상황에서 위든 아래든 네. 변화를 줬을 때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자, 이번 주 한 주에 계속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FOMC 바로 회의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일. 오일 오늘 이번 달까지는 아주 계속적으로 오일이 지금 아마 혼조를 이루지 않을까 다들 얘기를 하는데 70불과 78불 사이에서 아마 계속적인 반복을 줄 것이다. 어째 보면 좀 큰 방향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 값을 제가 오늘 분석을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요즘 같이 한 일주일 이번 주 같은 장세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향도 중요한데 정말 기술적 분석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장을 읽어나가기가 힘든 한 주였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관망을 유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차트 분석해 주세요, 맞수님. 네, 차트 분석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일봉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차트 계속적인 우상향을 쭉 이어오던 것이 어저께부터 이제 어제 큰 폭으로 한번 낙폭이 있었죠. 낙폭이 있으면서 다들 네. 놀랬어요. 다들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렇죠. 근데 나스닥은 사실은 좀 반등을 많이 치면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시아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아시아장은 굉장히 낙폭이 좀 컸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빠졌다가 반등을 좀 주고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2%대까지 빠졌다가 0.8%, 9%까지 반등을 주고 마무리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차트 일봉이거든요. 일봉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처럼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과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덧지라는 표현이에요. 덧지인 표현에서 240분 차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현재 위아래에서 계속 시가 근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각 수렴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냐 아래냐,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표현 없이 현재 상단 하단의 저점을 위에서 놀고는 있겠으나 현재 추세는 위에서 놀고 있는데 요 자리값,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14,670포인트 상위에서 논다 그러면 우상향을 봐야겠지만 밑에 지지 라인이 14,670이 무너진다 그러면 얘는 좀 오늘도 하락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240분 차트 캔들 값에서 저 지지 저항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 그러면 60분 차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삼각 수렴의 위아래 파동값만 그리고 돌파했던 자리가 어디냐, 하위 추세가 돌파했던 구간이 어디냐라고 먼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시가죠. 거의 시가 언저리 14,700선에서 현재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큰 방향에서는 큰 캔들 240분이면 4시간이잖아요. 4시간에 하나 생기는 캔들 값에서 행보값을 주고 있고 60분 캔들 값에서 그 위의 반경을 못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덧지다. 지금 위아래 방향이 없다요. 여러분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봉착을 합니다.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방향성이죠. 방향성. 오늘 우리는 매수로 간다, 매도로 간다. 먼저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나는 서울 가야 되는데 걸어갈지 네. 아니면 자고 갈지 버스 타고 갈지 그것도 정해야 되듯이
매매라는 것도 당연히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방향성이 안 잡힌다는 것은 그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장이라는 거죠. 그냥 구경합시다. 구경하고 굳이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상위 돌파값은 14,750 상위 그리고 하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14,670 하단 요 구간에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짧게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어저께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제 하루 낙폭이 굉장히 큰 낙폭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낙폭을 주고 저녁에 다시 한번 힘차게 끌어올렸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한 1000m 달리고 나면 네. 일단은 앉아야죠. 좀 쉬어야죠, 여러분. 쉰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한다. 지켜보자.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지금 현재 일봉 상태에서는 일봉 차트로서는 위아래 5일선과 11선이 위에 딱 가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5일선이 하단, 11선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평선이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짧은 데드 크로스, 5일선이 11선을 밑에 하단을 꺾는다 그러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한번 더 보시고 지금은 간망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댓글에서도 오늘은 기술적 반등일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자,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낫죠. 어제 기술적 하락을 주었다, 눌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낫죠. 어저께 이슈가 있다 그러면 네. 계속적인 우상향을 주던 것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말을 한 게 여러분 15분 캔들 값을 한번 보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15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15분 차트가 계속적인 어떠한 파동을 줬냐면 수렴을 주고요. 수렴을 주고 확장. 그러니까 수렴 확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렴을 주고 한번 움직인다. 수렴을 주고 확장을 준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잘 안 움직여요. 지금 현재 파동 값은 수렴을 주고 확장 주고 수렴을 주고 확장을 줬단 말이에요. 계속적인 계단식 우상향의 패턴을 가지다가 결국 어디서 꺾였냐면 어제 파동에서 꺾였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꺾이면서 고점을 못 넘겼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아닌 기술적 하락을 줬고 오늘은 수렴 구간에서 반등보다는 한번 템포 우리가 한번 하루 정도는 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돌파값인 요 구간 14,750 상회하는 거 보고 최소한 상위 추세가 넘어가는 걸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모든 추세라는 건 계단을 타요. 그러면 상승 계단을 탄다는 것은 자, 변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변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렇게 꺾이던 것이 반등을 주려면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면 정고점을 훼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차트는 정고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꺾고 내려왔을 때 방향성을 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오늘은 이 구간에서 수렴을 주든가 아니면 넘어갔을 때 매수의 방향을 보는 게 정석이다. 차트 분석에 있어서 그게 기본이고요. 정석이다. 기술적 반등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기술적 반등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차트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기술적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기술적 분석에서 기준이 있어야죠. 어느 포지션을 훼손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방향성을 매수로 가는지 아니면 방향성이 매도로 다시 꺾일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항상 정고점이 넘어가는지 그래야지 반등인지 그리고 나서 변곡인지를 알게 된다. 반등이라는 것은 저점을 탁 찍고 탁 튀어오르는 부분을 반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방향성을 바꾼다는 거죠. 방향성을 다시 매수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값은 오늘 14,750이다. 750을 상회했을 때 그리고 눌렀을 때 여러분 차트에 한번 줄 하나만 긋고요.
이렇게 상위 포지션을 한번 매수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14,750포인트 그리고 14,670포인트로 방향성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자리값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나스닥 관련해서 시장도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님?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주의 깊게 보신 게 FOMC 회의록 공개와 그리고 오펙 합의 지연이었죠. 큰 네. 이슈가 딱 두 가지였어요. 큰 이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 내내 혼조로 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굉장한 불안한 장세였고 누군가는 많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슬퍼하는 날이죠. 거의 90% 이상 빠졌으니까. 코스피 모든 종목의 90% 이상 다 빠졌대요, 여러분들. 매수로 올라간 게 없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지금 힘든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되느냐. 회의록 공개가 아까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첫날 공개했을 때 테이퍼링은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별 내용 없는데? 라고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네. 회의록 저번 달에 우리가 웃으면서 한 말이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자들 질문 던졌을 때 딱 한마디가 이슈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겁니다라고 했던 딱 한마디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정말로 이번 주 공개를 하고 나니까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한 거죠, 그냥. 무슨 회의냐? MBS 주택담보대출 먼저 줄일 것이냐, 국채를 줄일 것이냐, 그 논의를 했다는 게 다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그거를 다 얘기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별 재료가 없었다, 재료가 없는 회의였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 위원들, 그러니까 일부 위원들은 테이퍼링 전제 조건을 빠르게 충족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반면, 다른 몇 명의 의원들은 모멘텀에 대한 경제 모멘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많이 갈렸어요. 이번에 많이 갈렸던 게 명확하게. 보수파의 그런 이견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일부 점도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었고. 근데 그 회의 내용이 다였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게 본 거냐면은 연준은 지금까지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결국 6월 FOMC에서도 테이퍼링 및 규모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 요인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다들 판단을 한 거거든요. 내용이 자체가 그거였어요. 그럼 뭔 말이냐?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기준이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고용이 아직 많이 부진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 말하면서 요즘 핫 이슈가 떠오르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던 게 인플레이션하고 싸웠느냐 아니면 디플레이션하고 싸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저성장, 저물가 시대 디플레이션을 10년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또 놓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유동성이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 버블이 생긴 거죠. 주택 그리고 증시에 대한 자산 버블이 생긴 거죠. 거품이 생긴 거죠. 자산만 올라간 거지 자산 주택과 증시에 대한 자산이 올라간 건 인플레이션 추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수치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밥상, 우리로 따지면 김치, 계란, 파, 쌀값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를 대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가 올라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갔다고 얘기 안 하죠. 그렇네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주택과 증시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밥상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준에서는. 네. 야, 잠깐 계란값이 올라갔고
팥값이 올라갔고 차값이 잠깐 올라갔는데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계속 안심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가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고 갔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겁내지 마. 근데 사람들은 뭘 겁을 냈냐면 야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생겼잖아. 네. 그건 인플레이션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하든 끌어내릴 수 있어. 왜? 나중에 금리만 올라가면 증시는 내려앉을 것이고.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깔아앉힐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증시를 깔아앉을 마음이 없다가 중요한 거죠. 증시는 흔들 생각은 없다. 그러면 주택만. 주택은 우리가 한번 2008년도에 한번 맞았으니까 네. 주택을 먼저 한번 손대야 된다라는 게 이번 의사록에 대한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딱 그 주된 내용은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증시는 우리는 건드릴 마음이 없고, 지금 증시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저성장의 저물가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시동을 걸고 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르막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다시 가면 밀리지 않느냐. 계속 밀어줘야지. 지금 현재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주택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를 하게 되면 주택부터 한번 손을 대자라는 게 지금 현재 의사록에 대한 거의 주된 내용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생각한 게 그래?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좀 멀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2%대로 상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조건이네. 그러면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증시가 갑자기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건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의사록하고는 내용이 상관이 없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7월 6일 이후 차트를 딱 보면 5일날 오일 오펙 플러스에서 해가 불발이 됐죠.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갔거든요. 조정이 들어가고 8일 날까지 잠시 흔들리면서 8일 날 고점 이후 어저께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뉴스가 그러면 나오는 게 그럼 지금 FOMC에서 얘기했던 게 매파적인 발음인가? 테이퍼링 그럼 임박했다는 소린가? 이러면서 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조죠. 혼조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차트가 제가 분석을 해온 거거든요. 이번 주, 저번 주에 얼마나 크게 움직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S&P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차트를 딱 60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60분 차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 계속적으로 계속 우상향 하던 것이 갑자기 6일부터 이번 주 한 주 동안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거죠. 출렁출렁.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증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등에서 찾아야 된다. 뭐에서 찾아야 되냐? 팬데믹.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네. 델타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크고 1차 그걸로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펙에서 나왔던 네. 오펙 회의 불발 그 영향으로 해서 성장이 둔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들썩들썩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까지도 아마 우리 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네. 다음 주까지도. 왜냐하면 오펙 회의는 이미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갔고요. 아, 그렇죠. 다음 달까지 불안정한 정세잖아요. 네. 그러면 유가가 아마 처음에 유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요건을 무엇을 줄 것이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 말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유동적인 자세에서 좀 수동적인 자세에서 차트를 간망을 새로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예상이 힘든 그런 시장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아시아 증세부터도 많이 흔들리고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들 많이 흔들리잖아요. 벌써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시라면 소나기 내릴 때는 피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까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일단 14,500부터 시작을 해서 15,000 갑니다. 뭐 조금 센 발언으로 표현할 때 걱정하지 마. 15,000 가. 일단은 그거 합시다. 남자는 매수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매수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15,000 간다고. 네, 관망으로 들어주신 거는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 한 달 내내, 2달 내내 제가 출연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건 여러분 매수예요. 15,000 갑니다. 네.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저번 달에 제가 그랬죠, 6월 달에. 네. 제가 언제 15,000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5,000 갈 겁니다. 이번 주냐? 다음 주냐? 곧 15,000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조정도 안 주지 마.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나스닥이 조정을 안 줬단 말이에요. 조정도 안 주고 있지만 15,000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일도 여러분, 오일은 77불 일단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네. 근데 이번 주에 다 도달하고 나서 거의 근접하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잠시만요. 네. 또 댓글에서는 돈 벌어야 되는데 벌써 끝물이라니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끝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장세가 굉장히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도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네. 조심해라. 이번 달은 조심합시다. 제가 딱 저번 월요일부터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차트를 보면서 나 오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그랬어요. 어젠가 네. 그제 차트를 보면서 맞아요. 어제가 정말 확 네. 오르기 시작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나 오늘은 진짜 모르겠는데 한번 살짝 들었다가 굉장히 내려가면 폭이 큰데 이렇게 폭이 크게 내려갈 수 없으니 올라간다고 봅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좀 힘들었죠.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제 마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폭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봐서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질 수는 없다는 거죠. 2% 가까이 빠져야 된다고? 그렇게 빠질 재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확 빠져버려서 굉장히 놀랬긴 했는데 그거를 다시 다 끌어올렸어요. 그걸 끌어올리면서 반등을 또 하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채권물이죠. 채권물.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채권 금리가 네. 지금 앞전까지는 스프레드라고 그랬어요.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네. 금리는 내려가는 스프레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장단기가 다 빠지고 있죠. 네. 장기 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같이 빠진 게 이게 흔한 현상인가요? 은행에서는 네. 단기를 사서 장기에 투자를 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장기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금리에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던 것이 같이 빠졌어요. 급등하게 같이 올라가던 채권이 갑자기 같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년물 장기 채권물이 빠졌다는 것은 경기 전망,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경기 전망이 어둡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째 보면 표현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금리, 2년물과 10년물 채권 금리가 보다시피 지금 둘 다 같이 빠지고 있다. 빠지면서 지금 장세가 굉장히 혼조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시고 차트를 제가 잠깐 돌아가가지고 차트를 잠깐 보신다 그러면 네, 지금 일단 10년물 국제금리와 2년물 국제금리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 차트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5분 차트 돌아갔는데 네.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현재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60분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잡지 마시고요. 확실히 올라가고 나서 확실히 14,750포인트를 도달하는 거 확인한 후에 네. 그러면 잘하면 60분과 240분 차트에서도 따라갈 수 있으니 그리고 21선을
상회해야 할 수 있으니 21선이 넘어간다 그러면 21선 위에서 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일봉은 뭐다?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밟고 올라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오늘은 조금 어제처럼 큰 걱정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 포지션을 잡았을 때 네. 좀 성공적인 투자로 오늘은 끌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매매가 그래요. 모든 매매가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잘 이렇게 길게는 안 해드리거든요. 사실은 시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오늘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려는 이유가 모든 매매가 우리는 해외 선물이잖아요. 그죠?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솔직히 매매 트레이드 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주식, 증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데일리 트레이딩 입장에서 어느 자리에 어느 포지션에서 들어가서 최소한의 손절 값을 잡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해야 되죠. 기준이 나는 15분 캔들에서 차트를 분석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만일에 들어가서 요 자리 값이죠. 요 자리 값. 요 자리가 미리 준비했던 요 자리가 무너진다면 나는 오늘 매도로 볼 것이야. 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준을 꼭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또 14,750을 찍고 나서 바로 따라붙는 게 아니고 조정 주면 같이 따라붙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에서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트레이딩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면 스캘핑이라고도 해요. 단타 트레이딩. 그러면 스캘핑도 단중 장기가 있잖아요. 네. 정말로 어떤 분들은 나스닥 들어가자마자 한 20, 30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5에서 10포인트예요. 5에서 10포인트를 먹기 위해서 살짝 들어가서 탁 빠지는 스캘핑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빨리 끝나는 그런 단타 투자를 그렇죠. 하시는 단타 분들도 투자를 있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좀 스캘핑 중에서도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이 한 보통 10에서 15포인트, 20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25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파동을 먹어야 된다. 한 파동을 먹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25에서 40포인트. 보통 15분 캔들로 따질 때 한두 개 정도의 값은 나오는데 자, 질문한 내용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바로 따라가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넘어가게 되면은요.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파동이 그러니까 15분 말고 200틱을 제가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200틱에서 지금 현재 땡겼을 때 여러분들이 땡겼을 때 차트 값을 봤을 때 고점이 나오잖아요. 14,755포인트라는 나온 자리에서 한번 추세선을 한번 살짝 그어보세요.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포지션의 저항대를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자리에서 최소한 요 자리가 넘어갔을 때죠. 여러분들 743과 750포인트를 상회했을 때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 넘어가서 돌파를 하고 넘어가서 요 자리에 안착하는 원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한 번 더 추세를 확인하는 확인값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고점 지지를 저항이라는 거잖아요. 요 자리가 못 넘기고 두 번, 세 번, 네 번이 빠졌다는 것은 요만큼의 그 자리에서 상당한 저항대가 물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게 올라가서 지지를 받았을 때 한 번 포지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짧은 손절감 너무 길잖아요. 한 10에서 한 15포인트 이상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나 15포인트 정도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740포인트 틱 차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캔들 15분 캔들은 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캔들 안에 파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윗꼬리, 아랫꼬리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틱 차트. 저는 200틱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200틱 차트에서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파동. 15분 캔들 하나의 움직임에서 몇 가지의 파동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선 하나 긋고 나서 돌파한다면이죠. 넘어간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잡고 올라갈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넘어가서 기다렸을 때
잡을 수 있는 값을 기다리는 포지션 값을 잡을 수가 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추세를 딱 확인하니까 차트를 확인하니까 못 넘기고 빠지고 있죠. 차트. 그렇네요. 넘어가고 나서.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넘어가는구나. 15분 캔들에서 꼬리를 남기고 봤을 때 넘어가는구나 하고 따라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는 척하고 꼬리 만들고 빠진다고 표현하죠. 꼬리에 당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확실히 넘어갔을 때 매수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넘어갔을 때 넘어가고 나서 밑에 지지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기술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가시고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밴드 라인에서 놀 거기 때문에 위아래 확실하게 자리값을 준다면 기준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깨고 돌파했을 때 들어 올렸을 때 1차 저항대 라인과 2차 추세선 라인의 저항대 라인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손절이 제일 짧다. 손절이 짧은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 구간이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나는 요 자리에 들어갔는데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계속 빠진다는 거죠.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네. 근데 만일에 어제 같은 원의 장세가 터져버리면 네. 이제 가야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좀 계좌가 안녕하는 거죠. 계좌 안녕. 슬픈 예, 상황이 그죠.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 계좌는 내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손절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면은 예전에 팬데믹 코로나 터졌을 때 네.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증시가 10,000포인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10,000포인트. 그죠? 10,0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싸웠어요. 10,0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다. 10,000포인트를 살짝 넘어가더라도 분명히 빠진다. 그러면서 증시에서 나스닥을 숏을 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손절 안 잡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 계좌에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갈 거야. 자, 그분들이 지금 만나 뵙기 힘들죠. 아이고, 그잖아요. 안타깝네요. 다 뭐 제가 방송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슬프긴 한데 네. 근데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치. 그때 내 주위에 계시던 분들이 아무도 없지. 소 때리 분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올라오겠지라는 건 없어요. 내려가겠지라는 건 없고 명확하게 손절 라인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선물은 명확하게 무엇이 돼야 된다?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절대 감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감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네. 위험하지 않나요, 왓서님? 위험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외면을 해요. 감으로 준비가 안 된 매매하신다고.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말을 해줘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그분 보고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감으로 매매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분들만의 철학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매매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위험한 철학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그렇죠. 딱 우리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여러분들 네. 기술적 분석이 선행이 됐을 때 방향성을 네. 잡아라. 그렇다면 기준을 잡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처럼 기준을 가지고 차트 보는 기술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한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가두리 안에서 벗어났을 때 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라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자리값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지지받는 것을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궁금하신 점은요. 노란톡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일 관련 이슈 오늘 또 들고 와 봤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외신 제목은 네,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Big Oil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거대 오일 종말의 시작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와 가격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폭락한 이후 현재 석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죠. 이제 물가가 장기 추세로 초과하는 이 긴 기간인 새로운 유가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기사에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2014년 유가 붕괴 이후 지속된 투자 부족과 최근 셰일 오일 생산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강한 회복으로 인해 수요가 다시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지막 슈퍼사이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기로 약속하는 것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연준 토지 시추 금지 조치로 인해 셰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석유 산업에 대한 연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셰일 상상자들은 눈에 띄게 더 신중한 투자 태세를 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이제 기사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마스터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일 시세 함께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오일은 현재 1.99% 상승한 74.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마스터님 의견 듣겠습니다. 펜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셨어요, 마스터님. 네. 자, 오늘 차트 이제 방향성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 트레이딩 말고 현재 방향성은 그래도 아직은 매수가 살아있다. 매수가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매수는 살아있다. 네. 아직은 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오일만 낙폭이 큰 게 아니라 모두 원자재도 많이 떨어졌지만 증시도 네. 많이 떨어지고 회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술적 분석에서 조정을 한번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주고 현재 반등을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에서 매수는 조금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수 자리값도 짚어주실 수 있나요? 자, 매수 자리값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차트 분석에 제가 이제 어떻게 자리값을 잡고 기준을 잡는지 오일로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좋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일봉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이 이틀 그러니까 정말 뭐 끝이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계속적으로 2월 달 이후 계속 매수를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5월 달부터 뭐 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영불에서 지금까지 하락이 거의 없는 매수만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지지값을 주고 고점 76.98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75불, 72불이 넘어가면요. 75불을 도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77불까지는 갈 겁니다, 여러분. 갈 거니까 77불에서 저항대에서 어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77불이 넘어간다면 여러분 상승 80불은 가겠죠. 가겠으나 제가 볼 땐 지금은 아니다. 77불이 먼저 도래가 돼야 된다. 도착을 해야 된다 그랬죠. 77불이 넘어가는 걸 본 확인이 다음에 돼야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77불이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네. 77불, 뭐 많이 가봐야 78불 사이까지는 가겠으나 네. 한번 조정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가야죠라고 말씀했는데 소 뒷걸음치 다 찢어봤어요. 딱 네. 두치 차이 났습니다. 79.98포인트죠. 그렇네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그냥 지 잡은 거죠. 어쩌다 보니 맞춘 건데 뭐 이렇게 명확해서 내가 정확해서 맞춘 게 아니라 정말로 저항대에 77불에서 도착을 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7불이라는 조정대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조정대가. 제가 말하는 77불이라는 기준은 전고라는 거죠. 전고 포인트. 요 자리 값은 한번 이렇게 와주는데 오는데 여기서 한 방에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는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77불을 가고 지금 현재 조정을 주면서 240분에서 조정을 준 후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현재 상승을 주고 있다. 그죠? 상승을 주고
추세가 돌파를 하였다는 거죠. 돌파를 하고 지지 라인을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지지 라인. 돌파한 후에 조정을 준 거고 60분 차트에서 한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등을 주고 있고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그리고 나서 지지값을 한 번 더 준 거죠. 한 번 더 줬다. 한 번 주고 한 번 더 주고 지금 현재 반등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5분 캔들을 확인하니까 정고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정고 포인트가 도달했다. 지금 현재 차트는 조정을 주고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우리는 정고는 넘어가는 거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는 요 추세가 부러지지 않으나 매수로. 현재 제가 두 번째 빨간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 한 매수로 가되 여러분들 진입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200틱에서 지금 현재 조금 진입가를 드리기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너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겁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서 빠지고 한 번 더 밀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 값이죠. 이 포인트와 어디에서 밀린다고 하시는 거죠? 고점을 넘기면 한번 이렇게 추세를 한 번 더 네. 보러 올 겁니다, 여러분. 네. 온다 그러면 정고점 포지션의 돌파값인 74불 정도 눌림을 준다 그러면 한 번 더 매수를 받아보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77불 매수 자리값 짚어주셨는데요. 마선님께서 오늘 5일 관련 시황도 준비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놀러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오늘 못다한 시황 얘기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상 조금 아쉽게 됐는데 마무리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5일을 또 말씀 못 드렸어요. 네. 오늘 뭐 시황을 좀 조금 길게 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매일 하루에 1시간은 기술적 분석과 시황 분석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공개 방송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소통을 하니까 오늘 못했던 이제 5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드도치 마선님께서 많은 얘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관련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추진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